자, 박덕흠 국민의힘에서 무소속이 된 의원이 지금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가 됐단 말이에요. 사실 저는 근데 이게 이 윤리특위 통해 가지고 제명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있었나요? 강용석이었나? 결국은 강용석도 불출마로 끝났었죠. 네. 강용석도 제명은 아니고 그때 30일 국회 출석 정지. 그리고 이제 본인이 사퇴하겠다고 했는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었고, 그리고 이제 19대 때 성폭행 그 의혹이 있는 심학봉 그 의원이 제명을 추진했는데 투표 전에 또 이분도 사퇴를 하셔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79년도에 친민당 총재 김영삼 전 대통령, 그건 유명한 사건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유일하게 이제 제명이 된 건데 레전드로 남아 있구나. 네. 아직도. 네, 그 윤리위에 제소가 돼서 이제 제명이 당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부마 사태가 일어났고, 네. 그 부마 사태를 계기로 그 당시에 그 본부 내에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차지철하고 그 다음에 그 누구죠? 중앙정보부장이 김재규 네.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결국 11위까지 가게 되는 계기가 그 김영삼 대통령을 79년에 제명했던 일. 이게 역사적으로는 대단히 큰 일이죠. 근데 윤리특위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 국회의원이 제명되려면 본회의에서 의결이 나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윤리특위한테 우리가 뭘 바라는 것, 이게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상징적 조치. 그러니까 뭐 역대 최악의 이익 충돌이다. 피감 기관에게 막 자기랑 관련이 있는 건설회사, 사실상 자기 소유의 건설회사에 공사값, 일값을 몰아주고 이런 방식인데, 어제 MBC 보니까요, 박덕흠이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잖아요. 근데 박덕흠이 아예 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언론이 자기를 취재할 걸 아니까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발견된 곳이, 그 흔적이 발견된 곳이 골프장 주변의 식당 이런데, 이분은 뭘까요 도대체? 아니 자기가 할 건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윤미향 의원 같은 사람들은 국회에 사라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얘네는 진짜 그런 핑계를 해가지고 또 뭐 대책회의 한답시고 뭐 그러는 것 같긴 한데, 국회에서 그냥 사라져서 국정감사조차 안 한다면 이 자체가 나는 뭐랄까 제명 요소가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안 하고 자빠졌어. 사실 이렇게 문제된 의원들이 여론은 얘 지금 막 그 숨어가지고 쫄아가지고 겁먹어가지고 뭔가 하고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많은 의원들이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계속 매스컴에서 떠들고 있지만 본인은 뭐 아무 신경 안 쓰고 그냥 전 건설협회 임원 만나서 식사하고 있고, 자기 도왔던 뭐 시도원들 만나서 산에 가고 있고, 자기가 평소 했던 운동들 동아리에서 모임 가고 있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본인은 의식하지 못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거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박덕흠도 뭐 그런 부류의 의원 중에 한 명이다. 그 3일날 뭐 경기도 양주 골프장 근처 식당에서 방문 사실이 확인됐다고 그러는데, 저는 뭐 100% 일단 골프를 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그렇게 말해도 되나? 젊은 여성이 동행을 했을까요? 이번엔 동행 안 했겠죠. 젊은 여성이 동행했는데 그 여성이 나중에 건설협회 정규직 직원이 되지 않습니까? 야, 아니, 훌륭하신. 캐디로 위장해서 저기 했을 수는 있죠. 젊은 여성이 동행할 수는 있는데. 캐디는 전문적이지 않으면 못해요. 골프를 알아야 된다고. 근데 그 여성은 골프를 전혀 모른다고 그랬어. 그 여성, 채용된 여성이 골프를 잘 모른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 여성이 인터뷰를 했는데, 라운딩 같이 하지 않나요? 그 골프장을 같이 간 거지 골프 자체를 아예 못 친다고 그러는데, 골프를 치진 않았다. 캐디는 골프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마 골프장 안에선 사진이 안 찍히겠죠. 왜냐면은 4명이 동행하고 일반적으로, 그다음에 캐디 1명 동행하면은 다른 사람이 앞팀하고 D팀하고 간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진 찍을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클럽하우스에 만약에 있지 않으면 이 사람 그냥 통과해서 그냥 곧바로 카트 타고 라운딩하고 아마 그 경로를 취했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소유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골프장 가면은 익명으로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골프장 근처에 가서 멀리까지 가서 식사할 리가 없다. 서울 삼성동 살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분명히 라운딩을 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네. 이덕춘 변호사 말씀처럼 우리는 막 이렇게 떠들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야 밖에서 떠드나 보다. 이 사람들의 삶의 일상엔 변화가 없습니다. 저번에 그 MBC 스트레이트 보도할 때 박덕흠이 국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 골프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뭐 지금 뭐 이해충돌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의 자질이 안 된 사람이에요. 지금 민주당 같은데 국회의원 이름을 치고요. 포털 같은 데 가면 의정활동 기록이 쫙 나오거든요. 상임위 출석률, 본회의 출석률 이런 것들이 딱 나와. 박덕흠은 아예 국회의원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또 뭐 이 사람 전혀 관심 없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지금 이제 국진당의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은 이제 국진당이 아닌 무소속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진당의 성격이 달쌈 쓴 배,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성격이니까 자기가 이번에 정말 그 윤리위가 이 특위가 형성된 이후로 처음으로 자기가 제명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검찰 조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임 회장들하고 특히 이번에 골프장 고가 매입 의혹이 있는 당사자들하고 만나서 뭔가 그 골프도 치고 뭔가 입맞추기를 시도를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사건을 볼 때 박덕흠으로 제가 한번 그 내재화돼 봅니다. 그럼 박덕흠 입장에서는 지금의 건에 대해서 어떤 대응 수단을 가질까? 저는 탈당해서 오히려 이 사람 편해졌다 생각해요. 당에 대한 부담도 없고 그다음에 뭐 이 사람이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든지 안 받든지 간에 이거 질질 끌면 아마 국회의원 임기는 그냥 지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재심하고 나중에 뭐 대법원까지 가면은 분명히 4년 안에 이거 질질 끌 수 있거든요. 변호사들 뭐 비싼 사람 사서. 그러면은 이 사람은 국회에 한 번도 출석 안 한다 해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임위 출석 안 하고 본회의 출석 안 하고 그냥 이 사람은 국회의원 신분만 유지한 채로 앞으로 3년 6개월 정도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그러면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뽑으면 그 지역에 예산이 뭐 이렇게 정말 삭감되게 만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만약에 개혁의 의지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과 함께 윤리특위에서 새로운 모델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제명시켜야죠. 이런 경우와 함께 여야가 합쳐서 제명시키자. 진짜 원론적인 얘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유권자들 깨어있는 시민들이 정말 후보 하나하나 제대로 검증해서 국민의 대표로 만들어 놔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면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예.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 상대 그 후보였던 곽상원 변호사가 국회의원이 됐다면 얼마나 지금 국회 의정 활동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까? 내가 정치에 무관심해서 사실은 관성적으로 그런 후보를 찍지만 결국에 피해는 나한테 돌아오는 그걸 깨달으셔야 될 텐데 말이에요.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 곽덕흠이 아까 황 작가 말씀대로 뭐 제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정표를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